네, 이 더위에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요, 피서지의 위기의 부부들, 네, 우리가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부부 문제 전문가 김숙희 원장님 만나겠습니다. 네. 김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아주 오랜만인데요. 네. 여름철 되니까 날씨도 더운데 우리 행복하게 여행을 가야 되는데 사실 오래된 부부들의 또 여러 가지 깨알 같은 문제들이 있어서 행복하게 이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한 팁을 좀 얻고자 오늘 모셨습니다. 자, 그 여름과 겨울에요. 좀 웃긴 질문인데 어떤 계절에 부부싸움이 더 많을까요? 사계절 다 부부싸움이 많죠. 아니 어떡해. 제 얘기인가요?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날씨와 부부싸움은 상관관계가 분명하게 있고요. 네네. 여름에 이제 더운 날씨에 습도도 높고 네. 또 짜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맞아요. 예민해져 있어요. 맞아요. 이때 잘못 건드리면 이제 큰일 납니다. 큰 싸움으로 이제 번지게 되는 거죠. 폭탄 터지는 거죠. 네. 네. 자, 김숙희 원장님은 휴가는 언제 가셔요? 아, 저는 아직 안 정했어요. 예, 매일매일 뭐 언제라도 예, 남편하고 야, 떠나자 이러면 이제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좋다. 네. 여름에는 안 가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너무 더워서 오히려 일하는 사무실은 에어컨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예. 자, 그 우스갯소리로요. 우리나라 여름 휴가는 누가 결정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요? 글쎄요. 웃긴 얘기인데. 네네네. 아니 부부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학원 원장. 학원 쉴 때 애들 한창 클 때요. 그렇잖아요. 그 학원 원장님이 이제 학원 휴가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은 휴가입니다. 아이들 방학 때문에 학원 방학 때문에요. 저희 어머님도 지금 그 복지관 이렇게 네. 다니고 계신데 복지관 휴가 때? 네, 지금 방학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자, 그 여름 휴가철 참 좋은 건데 사실은 위기의 부부들이 또 많습니다. 네. 왜 그러는 건지. 휴가 가서 왜 싸우는지. 우선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네. 평상시에 둘의 관계에서 소통이 얼마나 됐는가.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를 좀 덮어두고 살다가 예. 어떤 문제가 터지면 특히나 이제 휴가철에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자, 여름 휴가를 준비하면서 부부들에게 어떤 문제들이 많이 생길까요? 우선은 지금 그냥 이렇게 떠올라지는 네. 이제 부분들을 몇 가지를 좀 짚어보면 예. 우선은 이제 휴가지 선정의 문제에서부터 이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네네. 한쪽은 우리 그냥 산으로 가자. 또 한쪽은 아야 바다로 가야지. 뭐 이제 이러면서 이 취향, 선호도 이렇게 다른 데서 오는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 함께 가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죠. 구성원의 문제. 뭐 우리 부부만 좀 가고 싶은데 늘 가족, 대단히 가족하고 꼭 어울려서 같이 가야 된다든지 회사 동료를 꼭 같이 그쵸. 예, 껴서 간다든지. 네네. 먼저 이렇게 됐을 때도 또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떠올라지는 거는 이제 휴가 비용에 대한 문제. 알뜰하게 보내자. 한쪽은. 네. 그리고 또 한쪽은 야 1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 좀 돈 쓰려고 우리가 돈 그동안 모은 거 버는 아니냐. 건데, 그죠? 예, 뭐 이러면서 이제 좀 비싼 숙박 비용으로 그쵸. 아니면 고가의 휴가 무슨 장비 네. 뭐 이런 거에 좀 돈을 쓴다든지 이런 예. 데서 오는 또 갈등이 있고요. 또 떠올라지는 건 뭐냐면 휴가 하면 우선 쉬러 가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쉬고 싶은데 역할 분담이 잘 안 이루어졌을 경우에 엄마의 한쪽은 경우에는 휴가가 아닐 수도 네, 있어요. 또 노동이 되는 거죠. 노동절이죠, 그야말로. 네. 아니 여성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네. 그래서 휴가지에서 일만 네. 하다가 내가 돌아왔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또 네, 요즘 맞아요. 뭐 남편분들도 또 이런 분들이 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자 남자 할 거 없이 그래요. 네, 그럴 수 있죠. 알겠어요. 자, 노래 듣고 와서 숨 고르기 하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갑니다. 지나간 그 여름 바닷가에서 꿈처럼 눈부신 그날 만났지
네, DJ DOC였어요. 여름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자, 부인 입장에서는요, 여름 휴가 갈 때 사실 이거 조금 그렇긴 하지만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정 식구들 또는 부인 입장에서는 시댁 어르신들과 함께 떠나면 이게 휴가인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또 시작된다 그럽니다. 어떻게 보세요? 명절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모님 모시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 여성들은 며느리 버전으로 우선은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예. 또 휴가 기간을 또 이제 일을 하면서 또 보내야 되고 남편은 또 부모님 앞에서는 뭐 설거지라든지 또 이런 것 좀 잘 안 하게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시댁 어르신을 모시고 간다든지 아니면 친정 가족을 함께 해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이제 친정 부모님과 가면 딸은 공주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사이가 더 잘해야죠. 그죠? 네. 그렇지 않으면 또 그 친정 부모님도 섭섭해 하시니까 서로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자, 여름 휴가 때문에 싸우게 되는 요형들을 좀 살펴볼까요? 우선은 이제 그 부부 동반으로 함께 이렇게 떠날 때 예를 들면 내 옆에 있는 뭐 다른 부부들은 굉장히 자상하게 남편이 잘 챙겨준다든지 그럴 때 이제 비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집에서 지낼 때는 그러려니 했던 것도 밖에 나가다 보면 굉장히 자극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사실은 이제 정서적인 친밀감이 그동안 부족했던 거 뭐 이런 게 갑자기 한순간에 그냥 내가 왜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나 뭐 이렇게 또 느껴질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완전히 마음을 뒤에 흔들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죠. 왜 친구들끼리 뭐 부부 동반해서 놀러 가잖아요. 같이 여행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니네 집 우리 집에서 같이. 그러면 또 싸우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옆집 남편 보고. 그렇죠. 다정다감한 옆집 남편과 우리 집 사람의 무관심 때문에 또. 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그 연령별로 제가 좀 유형을 이렇게 보면 차라리 이제 30대라든지 40대 때는 자녀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를 들면 아직 학생이라든지 이랬을 때는 아이들 챙겨야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50대가 이제 지나면서는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휴가를 안 보내려고 합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부부끼리 가든지 아니면 그냥 동료 아니면 그 주변에 같은 또 부부들하고 같이 어울리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이때 사실은 그동안에 쌓였던 서운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몰려올 수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네. 그래요. 상담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휴가지 위기, 부부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셨어요? 저는 이제 떠올라지는 부부가 이제 뭐 어떤 부부였냐면 이제 바닷가를 이제 휴가지로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젊은 사람들 비키니 수영복에 쭉쭉 아주 늘씬한 여성들이 이제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은. 젊음이 아름답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정신없이 남편이 자기한테 집중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24시간을 바깥에서 입을 해벌레 벌리면서 그 여성들을 쳐다본다라는 이유로 한 60대 후반에 이제 부부가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때도 굉장한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으면서, 질투감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놀랬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아직도 이런 감정이 있나?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아직도. 그러면서 평소에 그동안에 1년 동안 이제 보지 못했던 바깥에서의 행실을 이제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럼 바깥에서 어떻게 지내냐. 네, 집 아닌 바깥에서의 남편의 모습은 어땠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상상하면서 굉장히 부부싸움이 이제 커졌던. 휴가를 왜 간 거야? 그리고 또 이제 그 한 남편은 이제 어떤 부분 때문에 오셨냐면 부부 동반을 해서 이제 가셨대요. 이제 부부 동반해서 가셨는데 아내가 다른 사람들 있는 데서
이야기를 할 때 여보 여기 앉아봐 쉽게 말해서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남편분이 이제 폭발을 했어요. 쉽게 말하지 말고 어렵게 말하라고 막 이러면서 당신은 평상시에 나를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말하는 거야? 나를 우습게 본 거 아니냐. 너무 무시하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남편이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그랬더니 아내가 예. 가르치는 직업을 갖고 계셨어요. 교사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당신 여기 좀 학생, 앉아봐. 남편 학생 앉으세요. 앉아봐. 내가 쉽게 설명해 줄게. 이러면서 쉽게. 네. 예. 뭔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려고 했다. 네. 이제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정말, 이제 화가 나서. 그렇죠.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은 휴가지에서의 이 어떤 극단적인 어떤 행위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평상시에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가 감정이 그렇죠. 이거하고 이제 많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네. 그래요. 사실 즐겁자고 떠나는 게 휴가입니다. 거기 가서 싸우는 건 근데 사실 많이들 싸우고 오시거든요. 이 싸우지 않고 즐겁게 휴가를 보낼 수 있는 부부 대화법은 좀 뭐가 있을까요? 휴가지에서 예. 이제 많이 싸우게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네. 많이 싸웠다가도 화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부 여행을 떠나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그 여행지에서 또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부부 관계에 좀 더 집중하는 시간에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평상시 때는 뭐 직장이 있다, 또 아이들이 있다, 또 여러 가지 사회 활동하는데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분산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것이 예.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제 부부 문제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기간에. 네.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저는 우선은 이제 그 몇 가지를 조금 그 대화할 때 우선은 대화부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우선은 이제 부부 간에 우리가 이제 고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비난 쪽으로 이야기하시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근데 이제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는 안 그런데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는 이렇게 당신이 말이야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한 게 없잖아. 뭐 이러면서 이제 비난이나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배우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네. 저 사람이 도대체 나한테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알 수가 없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네,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비난이나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은 이제 방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비난하지 않고 요청하는 거를 좀 배우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비난은 이제 후회하는 거고요. 그렇죠. 요청은 네. 그 사전에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여보 당신 요것 좀 요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미리 좀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하고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네. 주로 우리가 이제 방어하기 쉽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방어하지 않고 우선 들어달라. 네. 그러니까 들어주는 거. 요 두 가지가 성립이 되면 사실은 이제 큰 부부싸움으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비난하지 않고 요청하기. 네. 또 방어하지 않고 들어주기. 이 네. 두 가지를 조금 꼭 머릿속에 좀 갖고 계시면 큰 싸움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부분도 잘 안 된다. 예. 이랬을 때는 이제 연습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연습이냐면 네. 우선 이야기할 때 예. 여보 당신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이렇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감정을 이야기하시는 거를 훈련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뭔가 그렇죠.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들어주는 사람은 아 그랬구나로 이렇게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렇죠. 아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그랬다는 거구나. 아 그랬어? 그랬구나. 이러면서 이제 들어주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연습과 훈련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러네요. 네. 비난하지 말고 먼저 요청하기. 네. 방어하지 말고 들어주기. 네. 그리고 당신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이렇다는 거야 라고 말하기. 네. 요 세 가지를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지 말라고 애원했건만
못 본 채 떠나버린 너 소리쳐. 네, 부부였습니다. 안진아 선아, 당신 생각 들으셨어요. 더운 여름에 불쾌지수가 높아서 싸우기 쉬운데 부부 사이에 사이좋게 지내기 위한 실전 팁, 김숙희 원장님의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우선은 설정을 어떻게 해놓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 설정을 어떻게 하냐면 당연한 거는 이 세상에 없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가까운 관계에서 그건 기본이지 뭐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요. 그거는 기본 아닙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면 네. 아내면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당연한 게 없다라는 네. 거.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부부 상담을 하면서 정말 느끼는 거는 야 진짜 당연한 게 없구나. 우리가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어떤 상식이라고 하는 게 부부 관계에서는 사실은 다 이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상식과 상대방이 갖고 있는 상식이 달라요. 기준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고수하면서 왜 이것뿐이 안 되냐. 이 정도는 해야지. 이거는 이제 아예 그냥 무너뜨리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당연한 거는 없다. 상대방도 애쓰고 있다는 것을 그냥 기억하라. 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싸움이 있거나 갈등이 있을 때에도 내가 힘들었던 것만큼 당신도 힘들었겠구나. 그렇죠. 여기까지는 가져야 돼요. 내가 이렇게 무더위에 짜증나는데 네. 이 사람도 짜증 났겠지. 그렇죠. 여기까지만 가면 우선은 소통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 네. 그 평화로운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여름 휴가지 장소는 어디가 좋을까요? 저는 이제 그것도요. 산이 좋을까? 바다가 좋을까? 계곡이 좋을까? 다를 수 있는데요. 네.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대화로 그 사전에 결정했는가. 아하. 그게 이제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냐면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바다로 가고 싶은데 당신이 산 좋아하니까 이번에는 그럼 산으로 가자라고 양보를 해줬을 때 네. 고맙다라는 피드백이 꼭 가야 돼요. 그렇죠. 여보 고마워. 내년에는 그 대신 우리 바다로 갑시다. 아하. 라든지 이렇게 좀 순번을 좀 정하는 거. 네. 그래서 일방적이지 않은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예. 그리고 배려를 해줬다라고 했을 때 네. 이거를 처음에는 고맙게 생각하다가 당연하게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왜 이것뿐이 안 해줬느냐고 오히려 이제 타박을 하기가 네, 쉽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배려를 받았다라고 하면 감사한 거를 꼭 전해야 돼요. 그렇죠. 여보 정말 고맙다. 이 얘기가 있어야지만 그게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작은 보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미를 둘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소홀히 됐느냐 안 했느냐를 보고 다음번에 상대방이 또 배려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또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상대방 탓이 아니고 상대방의 그런 어떤 부분 때문이 아니고 나한테도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는가를 예. 꼭 살펴보셔야 돼요. 상호작용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자기 자신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황혼이혼 뭐 상담을 원하는 시니어 부부들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네, 굉장히 많아졌죠. 예. 지금 이제 100세 시대에 네. 접어들면서 가장 많은 변화가 아마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신혼부부 이혼을 앞질렀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는 자녀들을 잘 기르는 어떤 목표가 있었어요. 부부가.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수명이 길어지면서 내 삶이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20살이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는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시대에 어떻게 보면 요청이고 흐름이고 네. 뭐 이렇게뿐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앞으로는 저는 한 번의 선택이 80년 90년을 함께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네. 조금 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요. 나한테 맞는 짝은 어떤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여기에 잘 적응할 수 있는가? 함께 할 수 있는가? 본인의 어떤 그 내면도 많이 살펴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요. 그 부부 문제 전문가로서 황혼이혼이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제 당연한 결과, 성적표다 이렇게 이제 볼 예.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이제 공부 안 했을 때
당연히 성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거하고 이제 거의 똑같다라고 네. 이제 보고요. 부부관계에 너무 등한시하고 살았다든지 자녀 중심으로 살았다든지 또 역할에 한정돼서 살았다든지 네. 이랬을 때는 사실은 이제 정서적인 친밀감 그렇죠. 그 기능이 이제 많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하고는 잘 지내면서 배우자하고만 관계가 안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맞아요.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더 나이 먹기 전에 내가 뭔가 다시 한번 이러한 것들을 재점검을 좀 해봐야 되지 그렇죠.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일시적으로 이제 황혼 이혼 아니면 뭐 그 졸혼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그러한 부분으로 표출이 되고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김숙희 원장님도 아내시잖아요. 아는데 스스로 어떻게 나의 아내 점수는 평가하기를. 네.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은 이제 배우자만이 평가할 수 있는 건데 저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좋은 내가 아내였을까 생각을 했더니 별로 그렇게 저도 점수를 높게 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대신에 이제 삶을 확장시키는 면에서 남편과 함께 이렇게 동반하고자 했던 게 있었으니까 네, 네. 좋은 동반자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예. 네. 좋은 점수시네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조금 반성의 분위기로 좋은 동반자보다도 이제 좋은 아내로서 아내 쪽으로. 조금 나도 이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네. 반성하게 되네요. 노래 듣고 옵니다. 네. 스컬피언스의 Still Loving You 들으셨어요. 우리 김숙기 원장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자, 상대가 좋은 사람이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잖아요.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 부부 문제 전문가시니까 어떤 노력들을 서로가 해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저는 네. 그 부부 관계에 좀 깊이를 좀 깊게 가야 되는데요. 네. 이제 겉도는 관계가 아니고 마음을 나누는 관계.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살면서 어떤 결과적인 상황에만 초점 맞추지 말고 심리적인 기저에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가 네. 말씀드리고 네, 싶고요. 특히나 이제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을 수 네.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라도 인간은 다 상처와 결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혼 후에 배우자가 그 부분까지도 따뜻한 시선으로 이해하고 지지하고 네. 그 부분을 좀 채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가족관계 안에서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배우자 선택권뿐이 없어요. 그러네요. 예,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녀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배우자하고의 관계에서 좀 행복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것 때문에 싫어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러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예.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보고 네. 관심을 좀 쏟아주시기를 그래요. 정말 당부드리고 싶어요. 저는. 예. 자,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이제 기대 반 갈등 반 부부들에게 부부 대화를 좀 이렇게 풀어가세요.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네. 우선은 저는 미안하다는 말보다는 고맙다는 말을 좀 더 많이 할수록 이제 훨씬 건강한 부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고맙다라는 피드백을 좀 많이 줬으면 네. 표현을 좀 해주고요. 그리고 당신은 말이야. 뭐 이거보다는 여보 내가 이러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좀 할 수 그렇죠. 있어야 되고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평상시에 꾸나 겠지 감사 요 세 가지를 그러니까 꾸나는 뭐냐면 이렇게 그랬구나 이제 요거를 꾸나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혼자서 이제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많이 외로워서 이랬을 거야. 그랬겠지. 힘들어서 그랬겠지. 이래서 네. 이제 겠지를 좀 많이 넣어서 좀 생각을 좀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고맙다라는 그래도 다행이다. 네. 예, 더 나쁜 상황
까지 안 갔으니까. 네, 안 간 상황에 대해서 감사함을 좀 느끼면서 그거를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오늘 정말 그 휴가하기 전에 부부대화법을 좀 배우고 가시면 싸움은 멀리 파도로 날려 보내시고 시원한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부 문제 전문가시잖아요. 김숙기 원장님. 우리 청춘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늘 질문을 합니다. 김숙기 원장에게 청춘이란 뭡니까? 청춘? 청춘 하면 해보고 싶은 것을 멈추지 않는 것. 그리고 또 쉼표는 있으나 마침표 찍지 않는 것. 네. 또는 마침표를 찍었다 할지라도 새로운 문장을 또 만들어갈 수 있는 것. 예. 그게 딱 떠오르는데요. 멋있네요. 언제까지나 계속 이어지는 청춘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부문제 전문가 김숙기 원장님과 함께 피서지의 위기의 부부들 사이좋게 화해하는 법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김숙기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